자, 그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애플의 그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오늘 월요일이지. 헷갈려.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소식인데 애플이 iOS 15랑 iPadOS 15 그다음에 macOS 몬트레이부터 이제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일부 시행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메시지 앱에서 이제 뭐 문자로 이제 그런 물란 음란성 사진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기기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미리 가립니다. 가려놓고 이거를 그래도 볼래. 이거는 이제 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세 미만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12세 미만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볼래? 라고 묻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거를 설정을 해놨으면은 만약에 그래도 애가 이걸 봤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알림이 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기능은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아이와 부모 사이에 가족 공유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애플한테는 보고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조금 복잡해져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반발을 하게 된 부분인데 사진 앱에서 이제 또 관련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미국에 이제 NCMEC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여기가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공립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실종 및 폭력 피해 아이들을 위한 국립센터 뭐 대충 직역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CS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Child Sexual Abuse Material 그러니까 아동 상대 성착취물인 거죠. 성착취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동 포르노.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대요. 이제 이 NCMEC라는 곳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클라우드 사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아이폰의 이제 사진 앱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러한 뭐 사진을 올릴 때 이제 NCMEC에서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 사진 대 사진 비교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애플이 이 사진에 대한 기록을 다 갖고 사진을 자기네들이 다 보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도 결국은 0과 1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를 한대요. 이제 이 암호화를 해서 이 암호화가 된 수치를 이제 이 CSAM 말 헷갈려. CSAM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해시값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일치가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 값을 이제 애플한테 플래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의 직원이 직접 이거를 리뷰를 해서 만약에 직원 입장에서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그 NCMEC한테 이 사람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중단을 시키고 NCMEC한테 보고를 해서 이제 NCMEC가 이제 그 뭐 경찰이든지 아니면 FBI라든지 이쪽을 이제 법 집행기관에 연계를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암호 값은 아마 iOS에서 이미 이제 아이폰 쪽에서 이미 로컬로 갖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이 로컬 값이랑 비교를 하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기능은 일단 미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 시행하는 것도 이제 미국의 이런 국립기관이랑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능을 이제 다른 뭐 나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해당 국가 이제 그 법과 맞게 이제 이걸 튜닝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여기서 사용된 암호화는 해시라서 단방향 암호화죠. 네. 뭐 그래서 동단가는 반대로 아니긴 한데. 복호화가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게 말이 많았어요. 음흠. 진짜로 뭐 에드워드 스노든도 막 그 코멘트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EFF라고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제 얘네들 EFF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픈 인터넷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사용자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중시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반발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상 일종의 백도어인데 백도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에야 뭐 이제 이런 아동 성착취물에 쓴다고 하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백도어를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 중국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그런 중국은 질리니까 이제 뭐 벨라루스 이런 데 해볼까요? 중국에서 너무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아, 해봐요. 천안문 사진이요. 음, 탱크맨이라고 하죠. 예, 그 천안문 사태 때 그 유명한 사진인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진을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가 그걸 사진 앱에 저장을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플이 그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 이제 공산당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 탱크맨의 해시 값을 이제 애플한테 넣으라고 강요를 한 다음에 그거를 뭐 iOS 업데이트로 넣은 다음 이제 탱크맨 사진을 넣으면 이제 그 사람은 조용히 당에서 데려간다. 근데 뭐 일단 애플의 입장은 이 기능은 철저히 이제 CSAM 용으로만 사용을 할 것이며 그 외의 정부기관의 그런 요구는 다 거절할 거다. 나는 일단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또 그거죠. 이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애플을 믿고 이걸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비슷한 거를 할 때마다 이제 좀 다들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샌 버나디노 사건 때 아무래도 FBI랑 아예 대놓고 대립을 했었죠. 그 백도어 문제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다른 기타 업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사실 구글이나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다 서버에서 이제 사진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암호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대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 드롭박스나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데이터 값을 그냥 대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리어 그쪽이 더 프라이버시에는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에는 훨씬 더 취약하고요. 그 애플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애플이 이제 Q&A 문서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는 말에 이제 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느라 오래 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도어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반발이 많은 거죠, 사실. 백도어 가능성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또 FAQ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다 갇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이게 예. 또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 당연히 성능 영향도 있겠죠. 배터리 영향도 그것도 뭐 얘기 안 나오겠지만 물론 그거는 어차피 뉴럴 엔진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배터리 뉴럴 엔진 자체가 처리를 하면은 사실 CPU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않는데 배터리에 영향이 없진 않을 거고. 아니, 그럼 어차피 뭐 충전하고 있을 때 하면 되죠. 그거는. 예. 그건 어차피 그 사진 앱에서 그런 뭐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그냥 충전하고 있을 때 진행을 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한 그 중국처럼 그런 일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해시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하에 가정 하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아동 성착취물은
어느 나라에서든 뭐 어느 체제에서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맞다 그런 것을 근절하는 데 조금이라도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애플이 아무리 애플이라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궤를 달리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자료를 다루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사진 폴더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말한 것처럼 해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어떤 자료가 새어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사진 처음에 제가 무슨 사진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찜찜하네요. 일단 미국에서만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동안 영향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아마 여가부 같은 데서 굉장히 관심을 둘 것 같고 이제 그 부서가 뭐 앞으로 존속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무리 일단 미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애플이 말하는 전제대로 돌아간다면 찬성합니다. 찜찜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엄청 회색 경영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정말 그죠. 좋은 목적으로 쓰면은 좋은 건데 사실 애플 똑같이 진짜 애플이 평소랑은 다른 결정을 한 것 같다는 건 정말 확실하고요. 근데 정말 정치적으로 안 쓰인다면 모르겠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단체적으로 한번 차일드 그 어린이 영상 내린 댓글 다 막는다고 하면서 막다가 그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내려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댓글을 못 달게 주호민 작가였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자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인인데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그 외에 예전에 로앤오더 보면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했던 것 같은데 몸이 어린아이의 몸을 가진 성인 여성의 뭐 그런 사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시값이 있어가지고 특정 수준으로 일치하고 이거를 수동으로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수동으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뭐 프라이버시적인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리뷰하게 됐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도 살짝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른 기업은 아예 그냥 지들이 비교해서 보고한다고 하니 그거보다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문제 삼으면 아직은 충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충분한 그런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싫으면은 클라우드 온라인에 사진 그쵸. 아예 올릴 데가 없죠. 그건 그렇죠. 네. 그 예전에 그 뭐였지? 플렉스에서 한참 막 구글 드라이브나 뭐 아마존 S3랑 연동해서 플렉스 웹을 서비스하면은 이제 막 여러분은 뭐 저기 뭐야 클라우드를 통해서 플렉스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고 막 홍보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 포럼에 올라왔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얘네들은 이미 다 너희들 파일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 어느 사이에 저작권법으로 너희를 다 집어넣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실 그거를 클라우드에다가 올린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고 일단은 뭐 애플 측에 따르면은 이게 틀릴 확률이 1년에 1조 분의 1이라고 하네요. 음, 1년에 1조 분의 1이면은 뭐
폴스 포지티브가 걸릴 가능성 1년 한 뭐 손에 꼽을 정도로 폴스 포지티브가 걸릴 수 1조분의 1이면 1조 장 처리할 때마다 한 장씩 오류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픽업을 그러니까 수동 그거를 그러니까 해시 비교 과정에서 이제 1조분의 1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게 걸리더라도 일단 그 애플 쪽에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알아서 거르니까. 그러니까 애플도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외부 전문가들한테 보안 리뷰까지 맡긴 게 있어요. 밑에 보면은 다 있어요. 그 테크니컬 어세스먼트가 다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도 이게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태까지 애플이 쌓아온 그 프라이버시, 이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신경 씁니다 그 이미지의 이제 궁극적인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하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애플에서 공개한 자료를 다 올려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뭐 좀 이제 그 정보 보안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이제 좀 이런 자료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좀 판단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정보 보안을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땅콩 고객님 말 맞다나 이게 그러니까 애플이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할 거다. 이러한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고 이제 이 순수한 의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저도 찬성인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결국은 이 고객이 이제 애플한테 가지고 있는 신뢰의 이제 궁극의 이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네요. 뭐 일단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언젠간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누가 알아요? 이게 애플페이보다 먼저 적용될지. 애플페이보단 얘가 빠를 것 같아. 네, 여가부가 관심을 가지긴 가지겠죠. 우리나라도 그 문제가 뭐 하다못해 엠번방 심각했잖아요.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냥 위에 대가리 몇 명만 그냥 쳐내고 그냥 덮어버렸죠. 좀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관심이 있을 법한 주제라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뭐 이제 이 엠번방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텔레그램이 암호화 메신저고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왜 정부는 이제 텔레그램 이런 걸 못 잡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긴 하셨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텔레그램의 기술적인 그런 거랑 이제 텔레그램이 일단 외국 기업이라는 그런 문제를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그 질문의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언젠가는 이런 거를 하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굳이 이거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거 이런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근데 아동 성착취물이잖아. 그래요. 사실 이게 뭐 옛날 샘 버나디노 사건도 회상 영역이긴 했죠.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을 그거를 해제해 달랬는데, 참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흑백 논리라는 게 딱 그 디지털 신호 마냥 모든 게 그냥 결국 0이고 1인 게 아니라 그 중간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게 0과 1인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